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문제는 자치구별로 설치 현황과 계획이 다르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한아름 리포터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7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폭염이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양한 폭염 대책들이 세워지고 또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정류장인 공식 명칭으로는 스마트 쉘터가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약간 이제 폭염이 꺾이긴 했었는데 다음 주도 또 덥겠죠. 지난주도 네. 너무 더웠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서 이런 장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쉘터가 언제부터 설치된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6월에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 쉘터 파일럿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앙버스 차로 정류장 10곳에 AI 기반으로 냉난방을 포함해서 공기 정화, 안전 시스템 등을 갖춘 첨단 정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5년 됐네요. 네, 설치는. 그렇습니다. 운영도 그때부터 된 겁니까? 아니요, 그 후에 이제 정식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2021년 8월에 정식 스마트 쉘터가 숭례문 광장에 첫 설치가 됐습니다. 이후 서울의 홍대 입구, 합정, 공항대로 등으로 확대 운행이 됐고요. 이후 2022년에는 강릉시가 15개소에 스마트 쉘터를 설치했고 2024년에는 나주에서도 태양광 기반으로 스마트 에코 정류장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들었는데 해외에는 그럼 없었습니까? 사실 더운 지방인 두바이나 인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냉난방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접목해서 AI 공기질을 특정하고 또 지능형 안내까지 하는 이런 형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 이어서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는 있는데 광주는 그럼 언제쯤 들어왔나요? 광주 역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됐습니다. 2021년이죠. 광산구 교통지도과의 지역 투자 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쉘터가 처음으로 설치 시작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승강장인 스마트 쉘터의 설치 비율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설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13일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 내 시내 버스 승강장 중 자치구들이 관리하는 스마트 쉘터는 총 56곳입니다. 광산구가 24곳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남구와 북구가 14곳, 가장 적은 곳은 동구와 서구가 단 2곳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광주 지역 전체 정류장이 2,378곳인 곳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광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스마트 쉘터의 설치 비율은 단 2.35%에 불과합니다. 2%대군요. 네. 설치 비율이. 그러니까 아직 스마트 쉘터가 보편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고. 문제는 자치구별로 설치 개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자치구들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을 배경으로 스마트 쉘터 설치 사업에 나서왔습니다. 이 저마다 공모 사업 참여,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이 스마트 쉘터 개수를 늘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동 중인 스마트 쉘터 중에는 광주시로부터 이관받거나 기업 등지동부터 기업으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아 설치된 곳들 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억대에 가까운 관련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자치구별로 이렇게 설치의 개수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에어컨이 나오는 승강장인 거잖아요. 네, 설치 그렇습니다. 비용도 이제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듭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치 비용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요. 내부 면적 등 규모별로 설치 예산이 다르지만 대체로 한 곳 당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 설치에는 또 여러 조건이 들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은 예산인 탓에 설치 계획이 불투명한 곳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드네요. 네,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치구별로 스마트 쉘터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이제 스마트 쉘터가 가장 많은 곳인 광산구의 경우는 공모 사업 참여와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광주 광산구 교통지도과 조원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총 현재 광산구에는 24개소 스마트 쉘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0개소는 일자리 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4개소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에 걸쳐가지고 총 24개소 전체가 다 조성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광주 송정역이나 수안이나 첨단 등 이제 주요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4개소 중에 저희 10개소는 일자리 정책과에서 21년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14개소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24개소 설치한 23년도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확보가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한 곳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산구에 인구수 유동이 많고 저희 주요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설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광산구의 예산 확보와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구의 경우는 기부 체납 형식으로 설치된 스마트 쉘터가 7곳이나 되는데요. 문제는 대체로 산단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조금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북구 교통지도과 최수혁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쉘터 기능을 하고 있는 승강장이 14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권에도 좀 있긴 한데 작년쯤인가 작년에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첨단 산업단지 쪽에 기부 체납으로 6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내 쪽 말고도 산업단지 쪽에도 몇 개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에서 투자선택과 쪽에서 여기 산업단지를 좀 조성을 하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조성을 하시면서 이제 승강장을 스마트 쉘터로 조성을 하고 관리 이관을 저희한테 받은 형식이거든요. 기부 체납 형식 말고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에서 지출하던가 아니면은 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셔서 그걸로도 이제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교부금으로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승강장 설치가 개소당 한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많이 확보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이렇게 도로 환경 때문에 북구의 경우는 산단 쪽에 몰립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는 당연히 에어컨이 나오는 승강장 설치를 원하겠지만 승강장 앞에 있는 건물이나 상가에서는 간판을 가리거나 또 영업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스마트 쉘터의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일정 도로폭이 유지돼야 된다는 이런 주변 환경과 도로 환경 때문에 북구의 경우는 스마트 쉘터를 세울 수 없는 곳이 많다라고 관계자가 추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은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한데요.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런 기후 변화에 발맞춰서 폭염 대응 중심의 기존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하고 어떤 변화가 가장 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하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름철이면 대표적으로 폭염이고 또 겨울이면 한파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하고 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폭염 중심의 대응 체계에서 한파 항목까지 신설해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폭염이나 한파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피해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한파까지 지금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는데요. 네. 그래서 폭염 한파 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세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한파 쉼터에 대한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그리고 열섬 저감 시설 설치 및 유지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대응책 마련과 또 이런 대책 정책의 어떤 그 수립을 위해서 시민 제한 공모 제도를 또 하도록 해서 또 현실성 있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또 정책 발굴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특히나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실은 이제 이 한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0년, 80년대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좀 날짜 수로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폭염 일수는 굉장히 늘고 있고요. 예. 실은 최근 한 10년간 또 아니면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이 폭염에 대한 이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파가 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은 겨울철도 전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 돌발 한파가 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상재해와 관련된 대비책이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대상들이 이런 기후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어떤 이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아까 종합적인 계획이나 그 다음에 무더위나 한파 쉼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기에 적재적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피해를 또 입지 않도록 이런 지원 체계 그리고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이런 안전이나 도 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 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시민 제한 공모를 통해서 또 좋은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서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또 현장 실행력을 좀 높이도록 이게 좀 조례를 통해서 좀 가능하도록 더 했습니다. 예, 시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시민 제안하는 것이요? 네, 이런 폭염이나 한파 대응과 관련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우리 일상에서 관련되어 있는 시민 제한 공모제가 실효성도 있고 이제 필요할 텐데요. 이제 이런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또 시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이제 이런 변화에 따른 우리 이제 시나 구의 행정력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빠르게 이렇게 발빠르게 또 포착하고 이게 적용하는 것도 매우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염 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민 제한 공모를 하도록 그리고 이런 시민 제한 공모에 채택된 분에게는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제안이 많이 또 되고 발굴이 되고 또 실행력과 또 실효성들을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고통은 선택적으로 온다라는 말처럼 폭염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겨누기도 합니다. 예. 때문에 이제는 그늘 하나, 선풍기 하나에도 정책과 제도의 온기를 담아야 할 때인 듯 합니다. 예, 이번 조사해 보시니까 어떤 게 느껴지시던가요? 사실 이제 자치구별로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또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쉘터가 출입문이 너무 좁고 또 공간이 작아서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